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는데 1번 문제가 우리 부분합을 이제 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전자제품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부분학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전자제품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제품명별 판매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 후에 그 다음에 판매 이익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합에서는 우리가 이제 합계도 나타내야 되고 우리 최대값도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제품명별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정렬은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하고 최대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문제를 보니까 합계를 계산한 후에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하기 전에 이제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명별로 각각 이제 제품명별로 최대값하고 이제 합계 요약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그때 이제 요약은 지금처럼 판매량하고 이제 우리 판매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합계가 구해진 거고 최대값은 판매 이익에 대해서 최대값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부분합에 들어가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하더라.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 중에서 아무 칸이나 하나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정렬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품명 선택해 놓고 그리고 오름차순 맞나 확인하고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의료 건조기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정렬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부분합하고 맨 마지막에 있죠. 요 부분합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그룹할 항목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제품명별로 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제품명으로 그룹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때 이제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에서 체크해주고요. 판매 금액에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판매 이익의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땅 하고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처럼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지금처럼 제품명별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 만들어 들어가자고요. 두 번째 부분합 만들 때도 지금처럼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부분합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부분합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예요? 우리 최대값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할 함수를 이제 최대값으로 이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우리 최대값 구할 거예요? 우리 판매 이익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판매 이익에 우리 체크 표시해 주고요.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은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드는 그 부분합이에요.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꼭 해제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냉장고의 최대값하고 판매 이익의 최대값 그렇게 나왔죠. 세탁기도 최대값이다 하고 우리 판매 이익의 최대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이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되는 거는 지금 이 2열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열하고 F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금액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합은 우리가 이제 편집이 안 됩니다. 편집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부분합 작성한 거 싹 다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부분합 작성된 거를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때는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부분합해서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모두 제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부분합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돼요. 그렇게 모두 다 제거시킨 다음에 부분합을 다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잘못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합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분석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우리 문제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래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문구를 납품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우리 납품 일자가 있는데 이 납품 일자는 필터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은 행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제품명은 열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값에다가는 납품 수량과 그리고 납품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동일한 시트 A의 20번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시그마 기호를 이제 행 영역으로 이동시켜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해당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삽입을 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피벗 테이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이곳에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곳을 보면 전부 다 이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서 우리 A의 20번 셀에서 시작해라 라고 했으니까 A의 20번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 각각의 필드들을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 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아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보니까 납품 일자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래요. 우리 납품 일자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 행에다 갖다 놓으래요. 해서 지역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은 이제 열로 처리하래요. 해서 제품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열에다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다가는 뭘 갖다 놔라? 우리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 이 두 가지의 합계를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납품 수량이 문제상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납품 수량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납품 총액 쭉 드래그해서 납품 수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시그마 기호, 이 시그마 기호를 행 영역으로 이동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시그마 값에다가 두 개의 값을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 열에 있죠. 해서 지금 값들이 지금처럼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행 영역 여기다가 이제 이동시켜라 그렇게 나온 거죠. 해서 시그마 값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지역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행 영역으로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지금처럼 값이 이제 나타날 때 행 영역으로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밑에 마지막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탭을 작성된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요 탭이요. 두 번째 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총 합계다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 얘기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행의 총합계 표시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오른쪽에 있던 그 총합계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의 총합계만 설정할 때 지금처럼 옵션에 찾아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메뉴를 이용할 때는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이 디자인으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우리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이 총합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모두 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랑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엑셀에 직접 열어서 혼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